16강에서는 전치 행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번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행렬 A의 전치 행렬은 이렇게 기호로는 t승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전치 행렬의 ij번째 원소는 결국에는 A의 ji번째 원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행렬에서 모든 원소의 열과 행을 서로 뒤바꾼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A를 이렇게 잡았을 때 A의 트랜스포즈는 결국엔 열과 행을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의 트랜스포즈의 2행 1열 원소, 그쵸? 2행 1열 원소가 지금 1행 2열 원소랑 똑같죠?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A 트랜스포즈의 3행 2열 원소가 2행 3열 원소랑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A의 ji번째 원소가 A 트랜스포즈의 ij번째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행과 열이 바뀌니까 A가 원래 m 곱하기 k 행렬이었으면은 행과 열이 뒤바뀐 A의 트랜스포즈는 k 곱하기 m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모양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A의 ij 번째가 ji 번째로 바뀌는 거니까 어차피 1, 1, 2, 2 이런 대각 성분들은 위치가 안 바뀌겠죠. 어차피 1, 2를 뒤바꿔도 1, 1이니까요. 그쵸? 2, 2를 서로 뒤바꿔도 어차피 똑같이 2, 2니까 바뀌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각 성분들은 어차피 위치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대각 성분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대각 성분이 아닌 나머지 원소들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A의 1, 3, 2 원소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원소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원소죠. 이 원소는 대각선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이쪽쯤으로 올 거고 얘는 대각선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이쪽쯤으로 오겠죠. 그래서 A의 1, 3이 여기 위치하는 거니까 여기 트랜스포즈 행렬에서 여기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행과 열을 뒤바꾼다. 그러니까 ij를 ji로 뒤바꾼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대칭시킨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트랜스포즈의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트랜스포즈한 걸 또 트랜스포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왜 그럴까요? 그쵸, 대칭한 걸 또 대칭하니까. 이거는 뭐 증명할 필요가 거의 없기는 한데 굳이 증명을 해보자면 A의 트랜스포즈 한 거에 ij번째 원소는 뭐가 될까요? 그쵸, 트랜스포즈 ij번째 원소니까 이 트랜스포즈 내부에 있는 것의 ji번째 원소랑 똑같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트랜스포즈 한 거에 ji번째 원소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 안에 있는 거에 ij번째 원소, 이거 두 개 뒤바꾼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의 ij번째 원소가 A의 ij번째 원소랑 똑같으니까 결국엔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각각의 성분이 같으면 어차피 그 두 개는 같은 행렬인 거니까요. 두 번째 성질을 알아볼게요. A와 B를 더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한 거랑 각각을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더한 거랑 똑같겠죠? 그리고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그냥 직관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더하거나 빼놓고 대칭을 시킨 거하고 대칭을 먼저 시켜놓고 더하거나 뺀 거하고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제가 지금 행렬의 사이즈를 제한을 안 걸어드렸는데 그냥 지금 이 연산들이 가능한 행렬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가 더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두 개가 사이즈가 서로 같은 행렬이어야겠죠. 이제는 굳이 제가 행렬의 사이즈에 대한 제한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증명을 해보자면 ij번째 원소는 뭘까요? 그쵸, ij번째 원소인데 트랜스포즈한 거에 ij번째 원소니까 이 안쪽 거에 ji번째 원소랑 똑같겠죠? 그리고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어차피 각각의 원소끼리 더하고 원소끼리 빼는 거니까 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ji번째 원소는 결국에는 그냥 a의 ji번째 원소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의 ji번째 원소를 한 거랑 똑같겠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ji번째니까 a의 트랜스포즈의 ij번째 원소랑 똑같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요, b의 트랜스포즈의 ij번째 원소랑 똑같겠죠? ji를 ij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덧셈과 뺄셈은 그냥 원소끼리 더하는 거니까 이건 이거랑 똑같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볼게요. 스칼라 배에 대한 건데요. 스칼라 배 한 거를 트랜스포즈 한 거는 결국에는 그냥 트랜스포즈 먼저 하고 스칼라 배를 해준 거랑 같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칼라 배는 어차피 각 원소에 다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각 원소에 곱해놓고 대칭을 시키나 대칭시켜놓고 각 원소에 곱하면 어차피 똑같지 않겠어요? 제가 방금 말한 게 그냥 증명이에요. 그쵸?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글씨로 쓰기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KA의 트랜스포즈 전체 한 거에 IJ번째 원소는 어차피 IJ번째 원소는 트랜스포즈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안쪽 거에 JI번째 원소랑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스칼라베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A의 JI번째 원소에다가 나중에 K배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죠? 이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스칼라베 한 거에 JI번째 원소는
스칼라비 안 하는 거에 ji 번째 원소에 나중에 그냥 k만 곱해주면은 똑같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k의 ji를 ij로 바꿔주기 위해서 a의 트랜스포즈 ij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이제 증명이 끝났죠?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결국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성질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a, b 곱한 것의 트랜스포즈는 이것도 뭔가 역행렬이랑 비슷해요. b의 트랜스포즈에다가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것이랑 같아요. 여기서 행렬 사이즈는 항상 이 연산이 수행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이즈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a의 사이즈를 n 곱하기 k라고 하면은 b는 a랑 곱해질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k가 있어야 되고 k 곱하기 m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읽을게요. 증명을 한번 해보죠. 증명 방법은 지금까지 하는 방법이랑 계속 똑같아요. a, b 전체의 트랜스포즈의 ij 번째 원소는 뭐가 될까요? 그쵸. 결국에는 트랜스포즈 안 한 거에 ji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런데 a, b의 ji 번째 원소는 뭐였나요? a의 j 행과 b의 i 열을 닷 프로덕트 한 거죠. a의 j 행 벡터를 aj라고 쓰고요. 닷 프로덕트 b의 i 열 벡터를 bi라고 쓸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편의를 위해서 이 연산을 닷 프로덕트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두 개는 벡터가 아니죠. 이거는 행 벡터고 이거는 열 벡터죠. 이름이 행 벡터다, 열 벡터다라고 벡터라는 단어가 붙어서 벡터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행렬이에요. 그쵸? 행렬에 닷 프로덕트를 할 수 있나요? 없죠. 행렬은 사실 닷 프로덕트를 못해요. 행렬은 그냥 곱셈을 할 수 있는 거지 닷 프로덕트는 벡터에만 할 수 있는 연산이죠. 그럼 제가 닷 프로덕트를 무슨 의미로 사용한 거겠어요? 그쵸? 닷 프로덕트 하듯이 행 벡터와 열 벡터의 원소를 각각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또 곱해서 더하고 마지막까지 곱해서 더하는 것을 그냥 닷 프로덕트 한다고 말을 한 거겠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이 연산은 닷 프로덕트가 아니죠. 그 말을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 연산은 행 벡터와 열 벡터 간의 연산이에요. 그러므로 열 벡터와 행 벡터에 대해서는 닷 프로덕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연산의 결과값은 스칼라 값이 나오죠. 왜냐하면 각 원소를 그냥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bi와 닷 프로덕트 aj랑 같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bi는 뭐죠? 열 벡터고 이 aj는 행 벡터인데 제가 지금껏 닷 프로덕트라고 불러왔던 이 연산은 결국에는 행 벡터와 열 벡터 간의 연산이었지 열 벡터와 행 벡터 간의 연산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가 가로로 있는 애들의 원소들을 뒤에가 세로가 있는 애들의 원소들이랑 각각 곱해서 더하는 연산을 제가 이렇게 점이라고 쓰고 닷 프로덕트라고 계속 불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 열 벡터를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가로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행 벡터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세로 벡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이게 같아지겠어요? 그쵸, 같아지겠죠. 왜냐면 어차피 각 원소를 곱해서 더한 값은 어차피 둘 다 똑같을 거고 지금 이 자리가 문제였던 거지 값이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트랜스포즈를 붙여서. 그럼 결국엔 이건 뭐가 될까요? 그쵸, B의 트랜스포즈에 A의 트랜스포즈 이거의 ij 번째 원소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거의 ij 번째 원소는 앞에 거의 행 벡터, 뒤에 거의 열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거를 그렇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거의 ij 번째 원소와 이거의 ij 번째 원소가 다 똑같으니까 이 식이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 이 네 번째 법칙은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짜리로 확장을 할 수도 있어요. A, B, C 전체의 트랜스포즈는 뭐가 될까요? 이거를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C의 트랜스포즈, B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랑 똑같아요.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계속 5개도 되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건 또 귀납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 전체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C의 트랜스포즈에 A, B의 트랜스포즈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2개짜리는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바로 되죠. 이렇게 3개짜리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4개짜리도 그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계속 증명해 나가면 증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5번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5번째 성질은 A가 가역행렬이면 이 트랜스포즈 한 것도 가역행렬이고 결국 그 트랜스포즈 한 것의 역행렬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트랜스포즈 한 것이 가역행렬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포즈 한 것과 B를 곱하고 그리고 B와 이 트랜스포즈 한 것을 이렇게 교환해서 곱한 것이 I가 되는 B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것이 역행렬의 정의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B가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B에다가 이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전체식을 만족하면 이 B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너무 때려 맞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정수집합에서 숫자 1의 역원을 구한다고 해볼게요. 이걸 구하려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B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B가 이런 식으로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이게 항도권이 0이 돼야지 이거 역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불현듯 뭔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죠.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 B에다가.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성립하면은 이거 여건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죠. 되네? 그럼 마이너스 1이 존재하고 그걸 여건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럼 증명 끝난 거죠. 그러니까 좀 때려 맞춘 기분이 들긴 하는데 어차피 상관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B에다가 이것을 대입한 이 식을 증명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각각을 트랜스포즈 한 것을 곱한 것은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꿔서 곱한 것을 전체적으로 트랜스포즈 한 거랑 똑같다고 배웠었어요. 그럼 이 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식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차피 i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역행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i의 트랜스포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i의 트랜스포즈고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차피 이 두 개의 식은 똑같으니까 하나는 없애고 결국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식은 i의 트랜스포즈가 i랑 같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항등 행렬은 대각선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행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트랜스포즈 했다는 것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을 서로 대칭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항등 행렬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으니까 대칭해봤자 그대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봬요.